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2025년 6월 9일 미국 증시 분석 리포트. 네, 분량은 한 2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걸 같이 보면서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뭐랄까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기대감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종목별 온도차는 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주요 지수부터 보면요. S&P 500은 0.1% 상승해서 6,005.88. 이게 2월 고점 근처까지 다시 온 거고요. 나스닥은 0.3% 올라서 19,591.24. 기술주가 괜찮았죠. 근데 다우존스는 사실상 보합이었어요. 42,761.76.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전반에는 미국이랑 중국 무역 협상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감 덕분인지 특히 나스닥이 강했는데요. 이건 역시 반도체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반도체 수출 규제,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특히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 열린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아주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시장을 쭉 이끌었고요. 퀄컴도 4.1%, AMD도 한 4.8% 올랐고 시놉시스 같은 경우도 2%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죠. 이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진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요. 그게 좀 흥미로운 게 같은 기술주 안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렸어요. 예를 들어 애플은 곧 WWDC라는 큰 행사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부진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건가요? 전략 발표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혹시라도 실망스러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경계 심리, 이게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AI 모멘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시장 전체의 기대감 속에서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는 차별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별 종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테슬라, TSLA가 갑자기 4.5%나 반등한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머스크랑 트럼프 전 대통령 관계가 좀 좋아질 거란 전망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던데 와, 이런 정치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주네요. 네, 그렇죠. 테슬라 사례가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기업 펀더멘탈이랑 직접 관련 없는 요소, 심지어 정치적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허허, 참. 반대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는 사업 분할 계획 발표하고 3% 하락했고요. 이런 개별 기업 뉴스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불확실성이 생긴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한 거고요. 이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또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보려면 역시 채권 시장을 봐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거시적인 분위기, 채권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채권 시장을 보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8%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하락했죠. 단기 금리도 대체로 보합이거나 조금 내렸고요. 안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오, 금리가 내렸다는 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 배경이 뭘까요? 그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이 있어요. 물가 압력이 이제 정점을 좀 지난 거 아니냐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종류의 기대감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 근데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릴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의 실제 정책 방향은 여전히 좀 불확실합니다. 안개 속이죠. 다만 금리 커브, 그러니까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 관계를 보면요. 둘 다 안정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보통 시장이 급격한 경기 침체나 과열보다는 좀 안정적인 상황을 예상할 때 나타나는 신호로 읽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랑 또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은 기억해야 하고요. 네. 그럼 다른 자산들 움직임도 빠르게 한번 짚어주시죠. 달러나 금, 유가 같은 것들이요. 네, 달러지수 DXY는 강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99.2달러 근처까지 소폭 올랐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리고 또 무역 협상 잘 될 거라는 낙관론 때문에 금은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유가는 큰 변동 없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한 66달러 선, WTI가 64달러 중반 정도에서 안정적인 흐름이었네요. 글로벌 증시는 어땠어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요? 유럽은 좀 혼조세였고요. 아시아 쪽은 괜찮았어요. 특히 중국 상하이가 0.4%, 홍콩은 1.6% 올랐는데 역시 미중 협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핵심만 다시 짚어본다면요. 네, 오늘 상황을 종합하면 역시 키워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었습니다. 이게 시장 전반, 특히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고요. 거시적으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준 정책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반도체, 전반적인 강세, 또 테슬라처럼 기대감에 기반한 반등, 워너브라더스 같은 구조조정 이슈에 따른 조정, 이런 움직임들이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리해보면 6월 9일 시장은 기술주,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거군요. 하지만 이게 정말 기대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 당장 수요일에 나올 CPI 같은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또 확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자료에서로 보니까 기술주나 반도체 중심 전략도 좋지만 안정적인 배당주나 경기 민감주 같은 걸로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특히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결과를 기대하고 예측하는 그 심리 자체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을 좌우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했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보다 이 기대 심리에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발표된 뉴스나 지표 너머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 미묘한 심리 변화를 읽어내는 것, 이게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